일본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히라가나,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가타카나, 나머지는 일본어 학습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자가 있죠. 히라가나는 동글동글한 특징이 있고요. 카타카나는 각지고 강한 느낌의 글자예요. 히라가나는 한자의 형태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자를 점점 간략화하여 만들어진 게 히라가나고요. 카타카나는 한자의 전체나 일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럼 카타카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외래어나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할 때 의상어, 의태어 사용 시 표기됩니다. 영어에서 강조할 때 대문자를 쓰잖아요. 일본어에서는 카타카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인데요. 한자의 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띄어쓰기 효과입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처럼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쓴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한자는 와타시라고 읽고 나란 뜻이에요. 그리고 와라고 읽고 는이란 조사고요. 오늘 쿄, 노, 아사는 아침이에요. 쿄는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은 쿄노 아사.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 학교에 갑니다. 이키마스. 그래서 그냥 쭉 붙여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띄어쓰기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띄어쓰기가 아니고 일본어로는 컴퓨터로 쉼표를 딱 찍으면은 자동적으로 저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요. 이게 한 칸이에요. 쉼표의 한 칸. 그래서 일본어는 나는 와타시와 쿄노 아사 오늘 아침에 여기서 끊기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니 학교에 이키마스 갑니다. 이런 식으로 끊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빨간색 표시가 없어도 한눈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되겠구나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한자가 없이 우리가 오늘 배울 히라가나로만 전부 표기를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돼요. 와타시와 나는 쿄노 아사 오늘 아침에 학교니 학교에 이키마스 갑니다. 히라가나에 이 빨간색 선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 한참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단문인 경우에는 좀 히라가나를 배우고 나면은 술술 읽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장문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자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불안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한자 안 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라가나입니다. 히라가나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히라가나는 어떻게 생긴 글자일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자의 형태를 간략하게 하여 문자한 거다. 그럼 히라가나 자체의 구조랑 특징을 알아야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한국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야, 우, 유, 이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일본어로는 이게 다예요. 글자가. 기본 글자는 이게 다예요. 아에서 야로 되는 확장 글자 빼고는 기본 글자로는 이게 다인 거죠. 세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열 줄에 하나 더. 그러면 51개인데, 51개인데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없어요. 그럼 몇 개요? 그렇죠. 46개죠. 50음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방금 51개였잖아요. 여기 끝에 있는 글자는 예외로 들어간 거예요. 예외로. 그래서 일본어의 기본 히라가나를 50음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온이라고 해서 청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46개를 빨리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일본어 회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히라가나의 구조와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일본어에는 모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일본어는 못 읽어도 알파벳은 읽을 수 있겠죠. 알파벳은 발음이에요. 아, 이, 우, 에, 오. 기본 모음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자, 아, 이, 우, 에, 오 이 줄에 K 발음이 붙습니다. K 발음. 그래서 A에다가 K가 붙어서 가, 키, 쿠, 케, 코. 그리고 S가 붙어요. 사, 시, 스, 세, 소. 그리고 T가 붙고요. T가 아니네요. CH. 이것은 CH가 붙어서 T가 아니고요. 치 발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어에 치와 치니까 치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던데 한국어의 치 발음은 아니에요. 한국어의 치도 아니고요. 한국어의 찌도 아닌 그 중간 발음인 거죠. 어떤 글자에서는 이게 치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어떤 글자에서는 찌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거든요. 그 발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사이 애매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치도 TU가 아니고 TSU죠. T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모음에 TSU라서 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어에 쯔도 아니고요. 쓰도 아니고 치도 아니에요. 관장하겠죠, 그쵸? 요 두 가지 글자의 발음을 한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글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없고 왜 일본인들이 김치를 발음을 못해서 키무치 하듯이 왜냐면 일본어 자체에는 받침이 없어서 김치라고 또박또박 발음을 못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자기 모국어에 없는 발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한국인들도 이 발음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 옛날에 영어 초기에 배웠을 때 R 발음, 내 발음 지금 이상한가요? R 발음 이제 혀 굴러가는 그 발음이 안 돼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치랑 츠는 안 되는 게 당연한 발음이에요. 이걸 나중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혀 근육이 단련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요. 원어민스럽게. 그래서 다, 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이 발음 자체를 한국어의 치나 찌구나 한국어의 쯔나 쓰나 츠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발음 기호로 정확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없는 발음도 많고 한국어와 1대1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발음이. 자, 그리고 태는요. 에에 T가 붙어서 태, 그리고 오에 T가 붙어서 토, 타, 치, 츠, 테, 토. 이 타행 발음 주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아이우에오에 N 발음이 붙어서 나, 니, 누, 네, 노. H 발음이 붙어서 하, 히, 흐, 해, 호. M 발음이 붙어서 마, 미, 무, 매, 모. 그리고 이것은 Y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 이, 유, 에, 요인데 여기 글자가 없는 것은 아, 이, 우, 에, 오에 이 이와 에가 겹쳐서 발음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점점 쓸모가 없어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R 발음이 붙어서 라, 리, 루, 레, 로. 그리고 여기에는 W 발음이 붙어서 와, 이, 우, 에, 온데 역시 위에서 이, 우, 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만 딱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오는 위에 있는 오와 발음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자가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발음은 없어진다고 방금 설명했는데 있네요. 이거는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밥을 먹다의 을를, 조사 을를 쓸 때만 쓰는 거고요. 이것은 글자어예요. 예를 들어서 파랑이 일본어로 아오인데요. 아오예요. 아오. 아오인데 글자를 나타낼 때는 오, 이 글자를 쓰고요. 조사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 오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로 있는 응이에요. 이 글자가 우리 귀에는 한국인 귀에는요 받침처럼 들려요. 받침처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죠? 일본어에는 기본적으로 받침의 개념이 없습니다. 받침의 개념이 없고요. 이건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기무치라고 옆으로 밀리잖아요. 그 이유는 받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받침이 미음 받침이 밀려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죠. 기무치. 그래서 한국인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어의 히라가나의 오시분도 구조는 모음 아, 이, 우, 에, 오 5개 여기에 있는 K, S, T, N, H, M, Y, R, W의 발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거를 오시분도라고 한다. 플러스 예외도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치와 츠 발음 말고 주의해야 될 게 이 우단이에요. 우단이 뭐냐? 우라면 우지. 우단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행, 행은요. 아, 이, 우, 에, 오 이고요. 행은요. 가, 키,
쿠, 개, 코예요. 같은 발음끼리 묶여 있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다는요.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까지거든요. 같은 모음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모음끼리. 아, 그러면 이거 가로는 아행이고 세로는 단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큰 낭패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확 바꿔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 아, 이, 우, 에, 오. 요거는 행인가요? 단인가요? 여기가 행이죠. 아행. 왜냐면 같은 발음끼리 묶여 있잖아요. 가, 키, 쿠, 개, 코. K가 쭉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세로가 행이고요. 여기 있는 아, 가,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까지가 단이죠. 같은 모음끼리 붙어 있으니까요. 요렇게. 그래서 방금 본 이 표와 지금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로는 뭐고 세로는 뭐다 이렇게 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 이, 우, 에, 오, 같은 발음 가, 키, 쿠, 개, 코 앞에 부는 같은 발음이 붙어 있는 게 행이구나. 모음이 같은 게 단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 우, 에랑 겹쳐서 사라진 글자 중에 일부거든요.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치랑 츠가 있는 타행 말고 또 발음을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우단이에요. 우단. 우단은요. 한국어에 있는 으랑 우, 모음 으랑 우, 요 사이에 있는 발음이에요. 애매한 발음.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으도 아니고요. 우도 아니고 으랑 우 사이에 있는 발음으로 애매하게 우, 우, 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에 가깝게 발음하거나 으에 가깝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단어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라고 강조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한국어처럼. 이 발음이 좀 어려우면요. 입모양을 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리를 우로 내보세요.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입모양을 으로 만들고요. 으 상태의 입모양을 만들고요. 소리는 우, 그럼 처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언어를 하고 있는 건지, 귀부스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는 소리인 건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섞이면서 입 구조상 섞이면서 이게 애매한 소리가 나요. 그 으랑 우 소리에 애매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조금 힘들다. 아무래도 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를 좀 흐리세요. 우를 우 소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흐리세요. 좀 얼버무리는데요. 그러면 약간 좀 비슷하게 됩니다. 정확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단에 있는 소리는 대부분 그렇게 내야 되는데요. 우, 크, 스, 츠, 누, 흐, 무, 유는 정확하게 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어에 있는 유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루도 우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요. 자, 다시 우, 크, 스, 쯔, 누, 흐, 무, 유, 루.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자, 나보다 더 원어민 발음이 더 좋겠죠. 원어민 발음이 있는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행별로 단어도 짚어보면서 방금 얘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짚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표로 얘기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아행이죠. 아행. 아행은 일본어의 모음으로 그중 우는 한국어의 우와 의의 중간 발음이다. 내가 방금 설명했던 그 우단의 예예요. 그래서 아, 이, 우, 에, 오에 아행 모음 5개입니다. 사랑, 아이, 집, 이에, 위, 우에, 그림, 에, 파랑, 아오. 발음 연습이 하고 싶은 학생은 강의 지원 시스템에 올려둔 링크에 원어민 발음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같이 PPT와 올려둔 오디오 파일로
발음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발음보다 급한 게 있죠. 빨리 히라가나를 외워야 되잖아요. 히라가나를 쓰는 법은 앞에 나왔던 이 표를 참고해서 쓰거나 아니면 참고 영상으로 히라가나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 링크를 강의 지원 시스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한번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따라 써보세요. 책이 있는 학생은 제일 뒤에 노란색 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워크북인데 워크북에 히라가나를 쓸 수 있는 이제 노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써보고요. 책이 없는 학생은 그냥 빈 종이에다가 아, 이, 우, 에, 오 글자 최소 한 개씩 한 번씩 써보세요. 자, 카행으로 넘어갈게요. 카행 앞에 오면 기읍과 키읔의 중간 발음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 발음인 거죠. 카행도 어중과 어말에 오면 중간에 오면 끄 발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쌍기역 발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카행은 기역, 키읔, 쌍기역의 총 합쳐진 발음인 거예요. 어떨 때는 기역에 가깝게, 어떨 때는 키읔에 가깝게, 어떨 때는 쌍기역에 가깝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외울 거예요? 아니죠. 그냥 빨강, 아카, 감, 카키, 쓰다, 적다, 카쿠, 연못, 이케, 목소리, 코에 그냥 단어로 외우면 돼요. 이거를 어디 오면 기읍과 키읔의 중간 발음, 어중과 어마로 오면 쌍기역 발음 이거 어느 천년에 머리에 넣어가지고 발음할 때 써먹을까요? 못하죠. 단어 자체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는구나를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행은 카, 키, 쿠, 게, 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삐치는 거를 이제 연필로 쓰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붓을 쓸 때 삐친 형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연필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글자체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가끔씩 요거 컴퓨터 글자체는 키가 요렇게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손글씨로는요 여기가 안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붓글씨 때문인데요. 붓으로 이렇게 쓰다가 보면 붓 끝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글자체가 만들어진 거죠. 손글씨는 보통 이렇게 띄어서 쓰는 편인데 둘 다 상관없어요. 편한 쪽으로 쓰면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한다면 붓 때문에 이어져 쓰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카행도 영상을 일시정지 멈추고 한 글자씩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사행이죠. 사행 중에서 시는 한국어의 시의 발음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 시, 스, 세, 소. 사도 앞에서 나왔던 카행의 키처럼 이렇게 이어서 쓸 수도 있고 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우사는 카사, 발은 아시, 초밥은 스시, 세계는요 세까이, 거짓말은 우소. 밑에 있는 이 단어들은 앞에서 나왔던 아행, 카행, 그리고 사행이 지금 섞여 있는 게 보이나요? 아직 잘 모르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섞여져 있는 단어거든요. 아행, 카행, 사행, 한 행씩 이렇게 글자를 외우다가 글자만 보고는 잘 헷갈려가지고 이 행의 글자인지 저 행의 글자인지 헷갈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로 이거 카사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서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행씩 글자만 외우다가 너무 지겨워 더 이상 이거 보고는 안 외워져 효율이 떨어져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어를 보고 우산 이거 어떻게 읽었지? 이 글자는 어떻게 읽지? 라고 의외로 쉽게 외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뜻은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 글자를 보고 이 글자가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읽을 수는 있어야 하는 거죠. 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읽을 수만 있어도 이번 주에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사행도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한 글자씩 한번 따라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타행이죠. 타행. 타행도 카행과 마찬가지로 어주에 오면 디귿과 티읕의 중간 발음, 어중과 어말에 오면 쌍디귿 발음,
그리고 치는 치, 치는 치와 추의 증간 발음이다. 하도 모르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설명을 참고로 해서 단어 자체를 외우면 됩니다. 발음을. 타, 치, 츠, 대, 토. 아래는 시타, 입은 구치, 책상은 쯔꾸에, 손은 태, 밖은 소토. 그럼 타행도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행이에요. 한국어의 니은과 비슷한 발음이에요. 요거는 거의 니은에 가까워요. 나, 니, 누, 네, 노. 여기서 나도 여기가 띄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 니, 누, 네, 노. 그리고 여기 있는 삐친 것도 똑같고요. 여름, 나쯔, 무엇, 나니, 개, 이누, 고양이, 네코, 어제, 키, 노, 운데 이게 이제 글자의 규칙에 따라서 우 소리가 안 나고 노가 두 박자가 됩니다. 기노.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어제는 기노, 노를 두 박자로 발음을 하는구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행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한 글자씩 써보세요. 나행은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히라가나 오시음도를 한꺼번에 외우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을 멈추고 나행까지 글자를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고 조금 더 봐도 외울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다시 뒤에 나행 뒤에부터 나행 뒤는 하행이죠. 하행부터 다시 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행이죠. H 발음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연히 H 발음은 이제 소리가 빠져나가는 발음이니까 안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잘 들려요. 하, 히, 후, 해, 호. 하, 히, 후, 해, 호. 여기에 후도요. 이렇게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가 연결이 옆에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어 있죠. 이렇게 붓글씨를 쓰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자, 어머니는 하하, 해는 히, 배는요 분해, 배꼽은 해소, 별은 호시. 하행도 영상을 정지하고 한 글자씩 한번 따라 써보세요. 하행에서 이 후 쓰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행 다음에는 마행이죠. 한국어의 미음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마, 미, 무, 네, 모. 여기서의 무도요. 여기가 떨어지고 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중간이 안 이어져 있고 점만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 글자에서는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여기는 거의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빠지네요. 어떤 게 맞는 글자인가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글자체의 문제예요. 자, 말은 우마, 귀는 미미, 딸은 무스메, 눈은 매, 복숭아는 모모. 마행도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한 글자씩 따라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행 다음에 뭐예요? 야행이죠. 야행 거의 다 왔어요. 일본어의 반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 에, 오 모음 5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확장돼서 야, 유, 요가 있는 거죠. 한국어의 야, 유, 요와 비교해서 완전 똑같습니다. 산은 야마, 꿈은 유메, 옆은 요코. 여기 있는 야도 쓸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띄어서 쓸 수도 있고요. 여기가 연결해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글자체에 따라서 여기를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유도요. 여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일본의 온천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목욕탕, 욕탕 들어가는 앞에 이런 식으로 남탕에는 파란색으로 쳐져 있고 여탕에는 빨간색으로 쳐져 있잖아요. 이거 일본 온천은 시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일별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를 보고 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야행에는 야, 유, 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이 글자도 한 글자씩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라행이죠. 한국어의 리을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라, 리, 루, 레, 로. 여기서 라랑 리도요. 라도 여기 띄어져 있는 글자가 있고요. 리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단어 볼까요? 호랑이, 도라, 숲, 모리, 낫, 히루, 이것, 고래, 넓다, 히로이. 라행도 한 글자씩 한번 써보세요. 앞에 있는 글자와 헷갈리는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 비슷하고 헷갈리는 글자를 따로 비교를 해가면서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와행과 응이 같이 있죠. 와행하고 응은 예외로 있는 거죠. 와는 반모음으로 한국어의 와와 비슷한 발음이다 똑같아요. 오는 목적격 조사 을로만 쓰이며 조사로만 쓰인다고 했죠. 오와 비슷한 발음이다. 아행의 아, 이, 우, 에, 오와 같은 발음이죠.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응은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그런데 일본어는 뭐다? 받침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니은, 미음, 이음이 전부 다 뭉뚱그려진 게 이 응 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발음이 응. 그리고 저, 나는, 와타시, 을른, 오, 책은, 홍. 자, 한 글자씩 있는 거예요. 응, 응. 그런데 이거를 빠르게 붙여서 읽으면 홍, 우리 귀에는 한 글자로 들리죠. 근데 이거 두 글자라는 거 실은 두 박자예요. 홍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홍 반드시 두 박자로 발음을 합니다. 우리 귀에 왜 한 글자로 들리냐면 우리는 이거를 받침으로 싹 넣어버리거든요. 홍으로 밑에 받침 니은으로 넣어버려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의하고요. 자, 여기 와행과 예외로 있는 이 응 세 글자도 한번 한 글자씩 종이에 써보세요. 자, 그래서 오시음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글자는 히라가나 오시음도이고 아, 이, 우, 에, 오 모음이 5개다. 그리고 이 아, 이, 우, 에, 오에 K, S, T, N, H, M, Y, R, W 발음이 붙어서 이렇게 표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예외로 응이 있다. 발음이 같은 것이 행이다. 아, 이, 우, 에, 오는 아 행이고 K 발음이 붙은 같은 것들은 가, 키, 쿠, 케, 코는 카 행이다. 그리고 다는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까지 모음이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이 단, 여기는 아단이다. 그래서 총 50음도는 50개가 아니고 46개이다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발음의 경우에는 이 치와 츠 그리고 우단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미나상 도우 데시다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히라가나 좀 외울 수 있겠나요? 처음에 히라가나를 보면 되게 그림같이 보이고 어려워서 외울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설 텐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의외로 쉬운 글자거든요. 개수도 46개밖에 없어요. 히라가나 이 46개만 외우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글자들은 전부 다 확장 글자이기 때문에 이 히라가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만에 외우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행까지 외우고 좀 알겠다 싶으면 하행부터 나머지 반을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히라가나를 외우면서 이러한 방법이 좋았다. 예를 들어 아이, 우에, 오에 오는 좀 오리처럼 생겨서 오라고 금방 외웠다.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사용해서 했더니 좀 수월했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 줄, 두 줄로만 적어도 괜찮아요. はい、皆さんお疲れ様です。